기대와 우려 엇갈리고 있는 석유 가능성, 매장 가능성 얘기, 내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기대가 조금 더 높아가기를 좀 바라보고요. 이번에는 전당대회로 뜨겁습니다. 여야 얘기 오늘 좀 짚어보도록 하겠는데 국민의힘 얘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25일에 전당대회 치르기로 했고요. 그러니까 여론조사, 일반 여론조사 비율 어느 정도 할 것인가 그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결국에는 여러 특실이 좀 있긴 한데 이 질문은 바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한동훈, 유승민 두 분 얘기인데 유승민 전 의원은 좀 어려워진 거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일반 여론조사를 몇 % 하느냐가 사실은 중요치 않는 게 지난 이준석 대표가 될 때도 일반 여론조사가 들어갔죠. 그런데 그 당시 어떻게 했냐면은 소위 역선택을 거른다. 그래가지고 국민의힘 지지층만 대상으로 해서 여론조사를 반영을 했습니다. 그게 30%였을지라도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 그러니까 일반 여론조사에서는 유승민 전 의원이 1위를 달리는 여론조사가 나오지만 국민의힘 지지층만 놓고 보면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압도적으로 높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론조사에서 만약에 소위 국민의힘 지지층만으로 한정한다. 이러면은 사실 유승민 의원은 당원 투표에서도 뿐만 아니라 일반 여론조사에서도 사실은 당대표가 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다. 그래서 비율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의힘 지지층만 할 거냐. 아니면은 역선택을 어떻게 걸을 거냐 이 부분이 중요한데 이 부분은 별로 빼놓고 얘기 안 하더라고요. 네, 이 부분에 이제 김대현 평론가께서 얘기 좀 해주시고 지도 체제도 좀 바꿔보자. 그러니까 2인 지도 체제라는 중재안, 하이브리드 뭐 이런 표현 하던데 김대현 평론가께서 좀 설명해 주시죠. 뭐 짜장면이면 짜장면이고 국밥이면 국밥이지 짜장면에다가 국밥을 거기다 비벼버리면 그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되겠습니까? 이게 무슨 하이브리드라고 하는지 이게 이런 경우 이제 보통 희한한 방식이 동원되는 때는 수상한 목적이 배경에 깔려 있기 마련입니다. 자, 지금 듣도 보도 못한 무슨 하이브리드형 이 대표 체제를 그러니까 지도 체제를 구성하겠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나올 경우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해서 한동훈 당대표가 된다면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을 상당히 좀 어렵게 만드는 오히려 이제 이렇게 당의 분화나 분란은 더 커지고 그러니까 단합된 목소리를 내기 어려워지는 그러니까 한동훈은 한동훈의 길을 갈 것이다라고 하는 이 전제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하면 최소화시킬 수 있을까 그래서 한동훈 당대표 만약에 그분이 된다 그러면 그걸 견제할 수 있는 최고위원보다 조금 더 한 단계 한 0.5단계 높은 부대표를 만들자 그래서 그걸 최대한 견제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심산인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살짝 반론 아닌 반론 드리자면 만약에 이번에 그러니까 한동훈 전 위원장을 비윤이라고 하자면 혹시 비윤이 2명 되면 어떻게 되냐 이런 얘기들도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이제 자기들이 계산을 한 거죠. 그래서 거기까지. 한동훈은 가고 비윤에서 부대표 혹은 수석 최고위원을 만들 수 있다는 정도까지는 본인들이 계산을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국민의힘 당선자들 국회의원들의 연찬회가 있었는데 그곳에서 당대표도 그랬지만 대통령도 똘똘 뭉치자고 한 거 아닙니까? 거기서 뭐 박수를 치면서 환호를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당심에 기반한 이 당의 어떤 최고위원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는 일정 정도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한동훈을 꺾기에는 그것이 역부족이다라고 하는 판단을 내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마 이런 식의 약간 뭐 꼼수 아닌 수작, 뭐 수작 같은 꼼수 뭐 이런 거를 그 아이디어로 좀 거론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저는 뭐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뭐 나오든 뭐 안 나오든 지금 바로 그 질문 드리려고 했어요.